오늘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집에서 측정한 모든 혈압 수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곧 밝힐 첫 번째 실수, 거의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가장 위험한 실수를 알게 되면 왜 매년 수천 명의 노인들이 완전히 잘못된 수치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가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저는 23년 경력의 심장 전문의 클레어 휘트모어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오늘 아침 혈압계에서 본 그 숫자, 70% 확률로 잘못된 수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간 어긋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가장 두려운 점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한 노인이 잘못된 높은 수치를 보고 당황하며 불필요한 약을 먹거나 실제로는 없는 응급 상황이라 믿고 119를 부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노인이 잘못된 낮은 수치를 보고 안심하며 곧 발생할 뇌졸중 증상을 무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23년 동안 심장 전문의로 일하며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모습을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기기 자체가 아닙니다. 측정 방법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는 11가지 결정적인 요소가 있으며 단 하나의 실수만으로도 정확한 의료기기를 위험한 오정보의 원천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그 11가지 실수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실수가 왜 그렇게 치명적인지, 수치를 20포인트나 높여 실제로는 필요 없는 약을 먹게 만들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서두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를 보여드리기 전에 혈압 측정에 대해 모든 것을 바꿔놓을 한 가지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아마 의사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을 내용입니다. 다음 8분 동안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 일어날 일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측정한 모든 수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먼저 마가렛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사례가 11번째 실수를 드러낼 텐데 이렇게 무해해 보이는 일이 어떻게 위험한 수치를 만들어내는지 놀라실 겁니다. 마가렛은 68세, 은퇴한 교사로 건강관리에 매우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 평점을 받은 혈압계를 구입하고 설명서를 꼼꼼히 읽은 후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의 수치는 완벽했습니다. 125/78, 교과서적인 정상 범위였죠. 그녀는 자신의 수치에 자부심을 느꼈고 건강하다고 믿었으며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 갑자기 수치가 급등했습니다. 165, 95, 이어 170, 98, 그 다음 170, 90, 96. 그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고혈압 위기인가? 약이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건가? 그녀는 당황하며 의사에게 전화했고 긴급 처치가 필요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마가렛이 몰랐던 사실, 그리고 11번째 실수가 왜 이렇게 교활한지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는 건강 상태를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단지 일상에서 한 가지를 바꿨을 뿐입니다. 3주 전 딸이 운동을 더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좋은 조언이죠. 그래서 마가렛은 매일 아침 신문을 가지러 진입로 끝까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산책, 2분 정도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 계단을 올라 침실에 놓아둔 혈압계로 돌아왔습니다. 무해한 아침 활동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산책과 계단 오르기가 심혈관계를 활성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관이 확장되며 교감신경계가 여전히 작동 중인 상태에서 바로 혈압을 측정했던 것입니다. 11번째 실수는 신체 활동 직후, 심지어 가벼운 활동이라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활동 직후에 혈압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몸이 기본 상태로 돌아오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휴식 없이 측정하면 안정시 혈압이 아니라 활동시 혈압을 재는 셈입니다. 그 차이는 30, 40, 심지어 50포인트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마가렛의 실제 안정시 혈압은 여전히 125/78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진정될 시간을 주지 않아 179/98로 측정된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마가렛의 의사는 집에서 측정한 수치를 믿고 약을 증량했습니다. 이제 측정 오류로 보이지 않던 실제 혈압은 95/6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어지럽고 허약해졌으며 2번이나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모두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측정 기술 오류 때문이었습니다. 규칙은 간단하지만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혈압 측정 전에는 최소 5분 동안 완전히 안정된 상태여야 합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장보기, 집안일, 어떤 활동도 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심혈관계가 진정한 안정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번째 실수로 넘어가기 전에 꼭 이해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1번째 실수는 무지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것이었습니다. 마가렛은 전혀 몰랐습니다. 반면 10번째 실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저지르며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실수입니다. 그리고 매번 10바이로 포인트를 높여줍니다. 10번째 실수는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혈압 측정에 대한 생각을 영원히 바꿔놓을 한 가지를 먼저 보여드려야 합니다. 의사가 여러 번 측정하는 이유, 병원에 엄격한 프로토콜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기 문제만이 아닙니다. 혈압은 우리가 가진 가장 민감한 활력 징후입니다. 자세, 감정, 방광 상태까지 모든 것에 반응합니다. 맞습니다. 방광입니다. 바로 10번째 실수입니다. 해롤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사례는 혈압 생리에 대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드러냅니다. 해롤드는 74세, 은퇴한 엔지니어로 데이터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6시 30분에 일어나 같은 의자에서 혈압을 측정했습니다. 15년 동안 같은 시간, 같은 루틴, 같은 의자였습니다. 수치는 일관되게 130/80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59 가우지, 이어 159 92. 같은 시간, 같은 의자,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의사는 검사를 했지만 모든 결과가 정상이었고 새 약도 없었고 식습관 변화도 없었으며 명백한 스트레스도 없었습니다. 3개월 동안 미스터리가 이어지다 제가 해롤드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녁 루틴에 변화가 있었느냐고요. 그제야 그는 기억했습니다. 의사가 수분 섭취를 늘리라고 해서 매일 잠자리 전에 물 한 잔을 크게 마시기 시작했다고요. 좋은 조언이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방광이 가득 찬 상태로 일어나 화장실에 가기도 전에 혈압을 측정했던 것입니다. 10번째 실수입니다. 방광이 가득 차 있으면 혈압이 11호포인트, 때로는 그 이상 올라갑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광이 차면 복부에 압력이 생기고 이 압력이 혈관을 압박합니다. 몸은 다른 혈관을 수축시켜 압력을 유지하려 하고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며 심박수가 약간 증가합니다. 혈압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해롤드가 측정 전에 방광을 비우기 시작하자 수치는 다시 130/80으로 돌아왔습니다. 15년간 신뢰할 수 있던 데이터가 작은 루틴 변화 하나로 거의 파괴될 뻔했습니다. 해롤드의 사례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앞으로 다룰 실수를 이해하는 데 핵심입니다. 혈압은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수십 가지 변수의 영향을 받는 동적인 측정값입니다. 앞으로 이야기할 모든 실수는 이러한 변수 중 하나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실수, 마지막에 공개할 그 실수는 가장 큰 변수를 이용합니다. 그 전에 9번째 실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실수는 사소해 보이다가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아주 작은 위반만으로도 수치를 완전히 왜곡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9번째 실수는 측정 중에 말하거나 움직이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모두가 알고 있다고 믿죠. 하지만 71세 다이애는 자신도 그걸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이애는 매일 저녁 7시에 딸과 통화하며 혈압을 쟀습니다. 30분 통화가 일상이었죠. 커플을 차고 시작 버튼을 누른 채 계속 말하며 수치를 확인하고 기록한 후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저녁 수치는 항상 아침보다 15, 20포인트 높았습니다. 의사는 이유를 알 수 없었고 시간대별 약 처방, 집에서도 베개 고혈압 같은 현상 등으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제가 다이앤에게 저녁 측정 방식을 정확히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답이 나왔습니다. 통화 중 말하기가 문제였습니다. 다이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한 건데 소리 지르거나 화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게 왜 문제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말을 하면 목, 가슴, 복부 근육이 움직입니다. 호흡 패턴이 바뀌고 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조용하고 즐거운 대화라도 생리적 변화가 생깁니다. 횡격막과 늑강은이 다르게 수축되고 심장은 약간 다른 압력에 대응해야 합니다. 혈압 커프는 동맥의 미세한 압력파를 감지하려 합니다. 혈류가 난류가 되는 순간과 다시 라미나르가 되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해야 합니다. 그 순간들은 특정 소리와 압력 변화를 만듭니다. 근육 활동, 말하기, 움직임은 이 신호를 방해합니다. 커프는 필요한 것을 정확히 감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패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오류 메시지도 없습니다. 그냥 숫자를 보여줄 뿐입니다. 잘못된 숫자, 되게 높은 숫자입니다. 다이앤의 저녁 혈압이 실제로 높은 게 아니었습니다. 측정 기술이 왜곡된 것입니다. 완전한 침묵 속에서 측정하기 시작하자 저녁 수치가 아침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사례가 더 큰 문제와 연결되는 지점은 첫 번째 실수를 공개할 때 핵심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룬 모든 오류는 혈압 측정이 정밀 과학인데 부정확한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집은 실험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훈련받은 의료 기술자가 아니지만 실험실 수준의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모든 변동 요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룰 실수들, 특히 첫 번째 실수는 가장 큰 변동성을 초래합니다. 이제 8번째 실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모든 걸 잘못해왔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8번째 실수는 잘못된 팔 위치입니다. 이는 편안한 문제가 아니라 중력과 동맥 압력의 물리학 문제입니다. 76세 토마스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집에서 측정한 혈압계가 고장났다고 확신하고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집에서는 일관되게 115, 70이었는데 제 진료실에서는 104, 25포인트 차이였습니다. 그는 세 대의 다른 기기를 샀지만 모두 불량이라고 생각해 수백 달러를 썼습니다. 좌절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집에서 어떻게 측정하는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소매를 걷고 팔을 앞으로 쭉 뻗어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커프를 채웠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팔이 심장보다 6인치 위에 있었습니다. 팔이 심장보다 높으면 중력이 해당 팔 동맥의 압력을 낮춥니다. 혈액이 중력을 거슬러 손까지 올라가야 하므로 압력이 떨어집니다. 수치가 잘못 낮게 나옵니다. 반대로 팔이 심장보다 아래, 옆으로 늘어지거나 낮은 의자에서 무릎 위에 있으면 중력이 압력을 높입니다. 수치가 잘못 높게 나옵니다. 팔 위치만으로도 10, 15, 20포인트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아 팔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습니다. 팔은 테이블이나 팔걸이에 올려 산관에 채우는 커프 중앙이 정확히 가슴 중간 높이, 즉 심장 높이가 되게 합니다. 대략이 아니라 정확히 심장 수준이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베개나 쿠션을 사용하세요. 팔은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지지되어야 하고 근육으로 떠받치지 말고 이완된 상태여야 합니다. 토마스가 팔 위치를 바로잡자 수치가 진료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토마스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이런 실수들의 본질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실수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기기가 숫자를 주니까 공식적이고 의학적으로 보이고 디지털 화면에 나오니 정확하다고 믿죠. 틀렸습니다. 기기는 여러분의 기술이 허용하는 만큼만 정확합니다. 그리고 기술에는 11가지 실패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를 다뤘습니다. 7가지가 남았습니다. 앞으로 나올 실수들은
더 흔하고 따라서 더 위험합니다. 1번째 실수를 보여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런 실수를 하고 있었다고 깨닫고 계시다면 2가지만 해주세요. 첫째,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제 사명은 수천 달러짜리 강의에서나 배울 수 있는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진실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가족, 친구, 집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모든 사람에게요. 이 정보가 그들을 응급실에 가는 일이나 불필요한 약을 먹는 상황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7번째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마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라 놀라실 겁니다. 커프 자체, 특히 커프 크기와 관련된 실수입니다. 이 실수는 15포인트가 아니라 30, 40, 심지어 50포인트까지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69세 루스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키 5피트 2인치, 마른 체형에 팔이 가느다란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 집에서 측정한 수치가 지속적으로 155, 92 정도여서 고혈압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약을 계속 늘렸습니다. 처음 1알, 그 다음 2알, 3알. 효과가 없었습니다. 집 수치는 여전히 높았죠. 하지만 루스는 계속 어지럽고 허약하며 피곤해서 거의 일상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이건 실제 혈압이 너무 낮다는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혈압계는 계속 높다고 나왔습니다. 제가 재진을 보며 상완둘레를 재보니 9인치였습니다. 사용하던 커프는 11일 4인치용 표준 성인 사이즈였습니다. 그녀의 팔에는 훨씬 너무 컸습니다. 커프가 너무 크면 동맥을 제대로 압박하지 못합니다. 압력이 너무 넓게 분산됩니다. 기기는 혈류를 감지하려고 더 높이 팽창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결과적으로 수치가 잘못 높게 나옵니다. 루스에게 작은 성인용 커프를 구해줬습니다. 올바른 사이즈로 처음 측정한 수치는 118, 75였습니다. 정상, 건강,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3년 동안 과다 투약 상태였습니다. 어지럼증과 허약함은 실제로 너무 낮은 혈압 때문이었습니다. 모두 잘못된 커프 사이즈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커프가 너무 작으면 과도하게 압박해 수치가 잘못 낮게 나옵니다. 위험하게 높은 혈압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커프에는 적합한 팔둘레 범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9, 1, 3인치, 13, 1, 7인치 등입니다. 상완 중간 지점, 어깨와 팔꿈치 사이를 줄자로 재세요. 커프 범위와 비교하고 범위를 벗어나면 다른 사이즈를 구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잘못된 커프 사이즈는 혈압계를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루스의 사례가 첫 번째 실수 이해의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다룬 모든 오류가 서로 증폭된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커프 플러스 잘못된 팔 위치. 플러스 측정 중 말하기를 더하면 3가지 작은 오류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복합 오류가 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는 다른 모든 오류를 증폭시키는 실수입니다. 이제 6번째 실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혈압 측정이 단순히 수치를 재는 게 아니라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재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6번째 실수는 측정 시간을 일정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72세 프랭클린은 혈압 기록으로 자신도 의사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기억날 때마다 측정했습니다. 아침 6시, 11시, 오후 3시, 밤 9시, 완전히 무작위였습니다. 수치는 115, 70에서 106, 95까지 널뛰게 했습니다. 의사는 이 데이터를 보고 대처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혈압이 통제 불능인가? 약이 효과가 없는 건가? 용량을 늘려야 하나? 약을 바꿔야 하나? 데이터가 맥락이 없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프랭클린이 몰랐던 사실은 혈압이 일주기 리듬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수면 중 가장 낮고 이른 아침에 급격히 상승하며 모닝 서지. 오전 늦게나 오후 초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저녁으로 갈수록 서서히 내려갑니다. 이건 정상적이고 건강한 현상입니다. 무작위 시간에 재면 이 자연스러운 리듬의 다른 지점을 포착하게 됩니다. 변동은 혈압이 통제 불능이 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프랭클린에게
간단한 프로토콜을 주었습니다. 하루 2번. 아침은 아침 식사와 약 복용 전, 저녁은 저녁 식사 전,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하세요. 갑자기 혼란이 사라졌습니다. 아침 125/78, 저녁 120/75. 일관되고 신뢰할 만했습니다. 혈압은 원래 정상이었던 것입니다. 그저 무작위 스냅샷을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프랭클린의 사례가 더 큰 문제, 특히 첫 번째 실수가 왜 위험한지 이해하는 데 핵심입니다. 맥락 없는 데이터는 잡음일 뿐입니다. 단일 혈압 수치는 거의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양한 조건에서 찍힌 일련의 수치도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일관된 시간과 일관된 기술로 얻은 일련의 수치만이 실행 가능한 의학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실수는 그 정보의 근원부터 왜곡시켜 이후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제 5번째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연해 보이지만 거의 아무도 제대로 하지 않는 실수입니다. 5번째 실수는 제대로 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67세 산드라는 진료 때 집에서 혈압이 대체로 괜찮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보니 대략 130 정도, 가끔 140, 아래 숫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날짜나 시간도 없었고 3개월 동안 측정했지만 보여줄 기록이 없었습니다. 냉정한 현실은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측정 자체가 시간 낭비라는 점입니다. 기억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웠던 높은 수치만 기억하고 정상 수치는 잊습니다. 대략적으로 말하고 반올림하며 착각합니다. 그런 건 의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날짜, 정확한 시간, 수축기와 이왕이 수치, 관련 메모, 스트레스 느꼈다, 다툼 후, 아침 약 깜빡했다 등 산들에게 간단한 노트를 주고 날짜, 시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수치, 메모를 쓰게 했습니다. 2주 후 저녁 수치가 아침보다 지속적으로 15포인트 높다는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약 복용 시기를 조정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실질적인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사례는 앞으로 다룰 실수들, 특히 첫 번째 실수와 연결됩니다. 왜곡된 데이터에서는 패턴을 찾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실수가 모든 수치에 20포인트를 더한다면 그걸 기록해봤자 잘못된 숫자에 로그만 남습니다. 이제 네 번째 실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부터 심리적 요인이 혈압 수치를 왜곡하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실수는 스트레스, 불안, 감정적 동요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실수는 악순환을 만들기 때문에 교활합니다. 70세 에드워드는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며 혈압을 쟀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켜고 아침 방송 중에 측정했습니다. 수치는 지속적으로 105, 92로 높았습니다. 더 강한 약이 필요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실제로는 뉴스가 그를 스트레스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범죄, 정치, 재난 보도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분비, 교감신경 활성화, 심박수 증가, 혈관 수축을 유발했고 바로 그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 중에 측정했던 것입니다. TV를 켜기 전에 조용한 방에서 자에게 하자 수치가 128, 80으로 떨어졌습니다. 27포인트 차이, 스트레스 요인만 제거한 결과입니다. 더 어두운 부분은 바로 여기, 앞서 언급한 피드백 루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혈압이 걱정돼서 잽니다. 측정 행위 자체가 불안을 유발하고 불안이 혈압을 올리고 높은 수치를 보고 더 불안해지고 다시 재면 더 높아지고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의사진료실에서 일어나면 백의 고혈압이라 부르지만 집에서도 일어납니다. 해결책은 차분하고 평화로운 측정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용한 방, TV 끄기, 휴대폰 무음, 5분 조용히 앉아있기, 느리고 깊은 호흡 연습. 방금 다툼이 있었거나 스트레스 소식을 들었다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어차피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에드워드의 사례는 첫 번째 실수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완벽히 차분한 상태에서도 첫 번째 실수를 하면 수치가 잘못 나옵니다. 스트레스 상태에서 첫 번째 실수까지 더하면 복합 오류가 엄청납니다. 이제 3번째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실수라 놀라실 겁니다. 3번째 실수는 양쪽 팔을 모두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에게는 양쪽 팔 사이에 약간의 차이, 보통 주 사용팔이 5쯤 높습니다. 이는 정상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15,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며 이는 동맥 질환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73세 패트리샤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5년 동안 왼쪽 팔만 측정했습니다. 수치는 항상 125/75로 75로 좋았습니다. 건강하다고 느꼈고 증상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의사가 양쪽 팔을 재봤습니다. 왼쪽 120/75, 오른쪽 115, 100. 45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즉시 검사를 진행했고 오른쪽 동맥에 심각한 협착이 발견되었습니다. 뇌졸중 위험이 높았습니다. 급히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왼쪽 팔만 계속 쟀다면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니터링을 처음 시작할 때 일주일 동안 양쪽 팔을 모두 재세요. 한쪽이 지속적으로 10포인트 이상 높으면 그 팔을 앞으로 계속 사용하고 의사에게 차이를 알려주세요. 10포인트 이내이면 한쪽을 선택해 일관되게 사용하세요. 몇 달에 한 번씩 양쪽을 다시 확인하세요. 새로운 큰 차이가 생기면 즉시 진료받아야 합니다. 패트리샤의 사례가 첫 번째 실수가 왜 위험한지 연결되는 이유는 혈압 모니터링은 문제를 감지하고 경고 신호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근본적으로 잘못되면 첫 번째 실수를 매번 저지르면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저 잡음만 수집할 뿐입니다. 잡음은 중요한 신호를 숨깁니다. 이제 2번째 실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실수에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2번째 실수는 한 번만 측정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혈압은 분 단위로 변동합니다. 한 번 측정은 대표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황금 기준은 1년 2분 간격으로 두세 번 재고 평균을 내는 것입니다. 68세 빈센트의 사례가 왜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빈센트는 매일 아침 한 번만 쟀습니다. 수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115/80, 다음 날 150/95, 그 다음 135/82,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의사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약이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진료실에서 3번 연속 측정해보니 첫 번째 134/892, 2분 후 135/84, 다시 130/80이었습니다. 몸이 완전히 이완되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수치가 항상 높았습니다. 새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한 세션에 3번, 각 1-2분 간격, 모두 기록, 두 번째와 세 번째 평균을 그 세션 혈압으로 삼기. 갑자기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평균 128/78로 잘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혼란은 정상적인 측정 변동성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 프로토콜이 첫 번째 실수를 하지 않을 때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실수가 모든 수치에 20포인트를 더한다면 세 번 재봤자 잘못된 숫자 3개만 얻습니다. 이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가정 혈압 측정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파괴적인 실수. 거의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 수치를 15, 20, 심지어 30포인트까지 높일 수 있는 실수. 불필요한 약을 먹게 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잘못된 안심을 주는 실수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커플을 온 위에 채우거나 소매를 걷어 올린 상태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큰 실수라고요?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치명적인지, 왜 마지막에 공개했는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74세 앨리스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고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규칙을 완벽히 지켰습니다. 같은 시간에 재고, 미리 휴식하고, 자세도 바르게, 기록도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집 수치가 제 진료실 수치보다 지속적으로 20포인트 높았습니다. 그녀도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정확한 방법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앉아서 카디건 소매를 걷어 올려 산관을 드러낸 뒤 커프를 채우고 측정했습니다. 바로 그 걷어 올린 소매가 문제였습니다. 긴 소매를 걷어 올리면 산관의 천으로 꽉 조이는 지혈대가 생깁니다. 혈류를 방해하고 압박 아래쪽 압력을 높입니다. 커프는 동맥에 물리적 장애물이 있어 정확히 측정할 수 없습니다. 수치가 잘못 높게, 때로는 크게 높게 나옵니다. 더 나쁜 것은 얇은 옷 위에 직접 커프를 채우는 경우입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천이 커프와 피부 사이에 있으면 동맥의 미세 압력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을 방해합니다. 신호가 약해지고 측정 오류가 생깁니다. 대개 잘못 높게, 때로는 잘못 낮게 나옵니다. 어느 방향으로 오류가 날지 알 수 없고 단지 숫자가 잘못이라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앨리스가 카디건을 벗고 맨살에 측정하자 수치가 159-95에서 132-78로 떨어졌습니다. 23포인트 차이였습니다. 그녀는 필요 없는 약을 먹었고 몇 년간 피로와 어지럼증이라는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모두 걷어 올린 소매 때문이었습니다. 규칙은 절대적이고 타협 불가입니다. 항상 완전히 맨살에 측정해야 합니다. 옷을 완전히 벗기세요. 소매를 걷지 말고 필요하면 상의를 벗으세요. 프라이버시가 걱정되면 개인적인 공간에서 하세요. 혈압 측정 전용 민소매 옷을 준비해 두세요. 커프는 피부와 직접 닿아야 하며 천, 붕대, 장신구 등 어떤 것도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수치를 12-25포인트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약을 막고 숨겨진 고혈압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가정 혈압 측정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일 요소입니다. 이제 11가지 실수를 모두 하셨습니다. 각 실수가 왜 중요한지, 서로 어떻게 증폭되는지, 첫 번째 실수가 왜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완전한 프로토콜, 황금 표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정확히 따르시면 수치가 정확하고 임상적으로 유용해집니다. 1. 시간, 하루 2번. 아침은 아침 식사와 약 복용 전, 저녁은 저녁 식사 전, 매일 같은 시간. 2. 준비. 화장실을 사용해 방광을 완전히 비우세요. 측정 30분 전에는 카페인, 운동, 흡연 피하기. 3. 자세.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아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팔은 테이블에 올려 커프 중앙이 정확히 심장 높이. 팔은 지지되고 이완된 상태. 4. 맨살. 산관의 모든 옷을 제거하세요. 소매 걷지 않기, 완전 맨살. 5. 휴식. 5분 동안 조용히 앉아있기. 말하지 않기, 휴대폰 만지지 않기, 움직이지 않기. 몸이 완전히 진정되게 하세요. 6. 다중 측정. 1, 2분 간격으로 3번 측정. 각 측정 중에도 움직이지 않고 침묵 유지. 세 수치 모두 기록. 7. 계산. 두 번째와 세 번째 수치의 평균을 그 세션 혈압으로 삼기. 8. 기록. 날짜, 시간, 세 수치 모두, 관련 메모를 모두 적기. 9. 의사와 공유. 진료 때 완전한 기록을 가져가세요.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세요. 이 프로토콜을 따르면 가정 혈압 측정은 혼란의 원천이 아니라 강력한 의학 도구가 됩니다. 수치에 자신감을 갖고 의사는 신뢰할 데이터로 함께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 모든 것을 종합해주는 77세 조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지는 우리가 다룬 모든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루 중 무작위 시간에 재고 걷거나 TV 보면서 방광 가득 찬 상태로 통화하면서 팔을 무릎에 올리고 잘못된 커프 사이즈로 한 번만 재고 기록도 없이 항상 소매를 거둔 채 그의 보고 수치는 100dC에서 180까지 완전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의사는 실제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조지는 4가지 혈압 약을 먹으며 끔찍하게 기분 나빴습니다. 어지럽고 허약해서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올바른 커프 사이즈, 정확한 프로토콜. 2주간 정확한 데이터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혈압은 2가지 약만으로도 잘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데이터로 몇 년간 과다 투약 상태였던 것입니다. 약을 신중히 줄이자 기운이 돌아오고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혈압은 128/76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모든 고통은 예방 가능했습니다. 결국 측정 기술 문제였습니다. 혈압은 뇌졸중, 심장마비, 신장질환, 인지저하 위험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건강 지표 중 하나입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수명을 연장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측정해야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완전한 프로토콜과 11가지 실수, 그리고 피하는 법을 아셨습니다. 이 도구를 활용하세요. 집에서 혈압을 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혼란을 뚫고 실행 가능한 진실을 주는 더 많은 정보를 위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정확한 데이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의사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숫자가 진짜라는 마음의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건강 챙기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